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북핵 확장 억제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식 핵 공유를 명문화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연일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 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님 내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하늘색 이 원피스와 하늘색 타이가 눈에 띄는데요. 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윤 대통령 내외가 이 DC에 도착을 하면요. 다음 날인 2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전쟁 기념비도 함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하이라이트인 셈인데 이 대통령 부부 동반 만찬은 2차례 예정되어 있는 거죠. 다음 날에는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이후에는 보스턴으로 이동을 해서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연설까지 한 뒤에 귀국을 하는 일정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워싱턴 DC 곳곳에는 이렇게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벽에는 이렇게 양국의 의장대가 이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이미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모두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요. 회담이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치열한 외교전은 필수겠죠. 당장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n Wednesda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n the President will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Yoon.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dinner. 네, 대통령실이 꼽은 이번 방미의 목표는요.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경제 부문 먼저 살펴보면 경제 안보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방미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을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와 반도체 지원법에서 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요건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해법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약속을 했었죠. 그때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소식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우리 국내 투자 유치 소식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안보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의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이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에게 굴욕회담이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거란 얘기가 나왔죠.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얘기가 빠지질 않았었는데 구체적인 북핵 대처 방안이 논의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남한 영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요.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명문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이걸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명문화한다 이런 건데요. 여권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이걸 반대해왔지만 확장 억제를 실제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듯합니다. 그게 미국의 핵우산이에요. 그게 미국이 늘 하던 확장 억제고 핵우산이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건데 그거 미국이 막상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부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이번에 갖고 오시라는 거고 그거는 핵을 여기에 갖다 두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주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말해왔던 상황에서 북한이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 다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한반도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기 위한 명문화 과정 이것은 선전포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한층 밀착하게 될 건 분명해 보이죠. 문제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여러 가지 외교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진행한 로이터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한 감정을 잇따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먼저 우크라이나에 조건부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과 심각한 전쟁법 위반 같은 경우가 있다면 간접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러시아는 분쟁에 개입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Кардинально нового в этом ничего нет. И в плане санкций и так далее,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네, 대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이 중국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다라면서 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스르고 국내 문제에 개입했다라는 게 중국의 시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정재호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해당 발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불장난하는 자 불에 타 죽을 거라는 과격한 말도 했죠. 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네,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견제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자체가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딴 발언들 우발적인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좀 워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혈기가 넘치시니까 좀 이래 진정시키는 아주 냉정하게 하시는 안정제를 하나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과의 안보를 강화하되 관계 강화에서 얻어진 성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혹은 제언을 했는데요. 경제와 안보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균형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데 왜 일본과 미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거냐고 했습니다. 균형 외교를 해야죠. 1분기에 전체 적자가 267억인가 되는 대중무역 적자가 12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미 동맹은 우리의 근간이지만은 우리는 도랑이 된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요. 국내 정치에서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2.6%고요. 3주째 하락세입니다. 부정평가는 64.7%로 2주째 연속 올랐는데요. 3월 초 한미 정상회담부터 미국의 도감청 의혹,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이어지는 이 외교 안보 이슈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퍼주기 외교, 반면교사 삼으라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고리로 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 외교 대신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그리고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날선 발언들을 좀 듣다 보니 약간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미국의 이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청 의혹을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을지는 미지수지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역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도청 의혹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뢰의 바탕 위에 동맹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고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요.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계를 두루 만나고 군 수뇌부의 브리핑까지 받는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저도 관심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출발 전부터 날을 세우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 간 윤석열 대통령 한국식 핵 공유 명문화할까? 이재명 대표 퍼주기 말라.